그 모델을 사려고 이제 이태원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 형들을 만났죠.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델일 텐데, 나이키의 조던 1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 모델이에요. 조던 1 하면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 모델이 없었다라면은 지금의 나이키가 없을 수도 있을 만큼 나이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85년도에 처음으로 발매가 됐으니까 거의 4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는 데는 단순히 디자인으로 설명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신발 안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스토리와 헤리티지, 레거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의 이 인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로우나 미드 모델도 있긴 하지만 이 녀석은 또 하이기 때문에 신발 신고 벗기도 불편하고, 신발을 신은 다음에도 쉐입이 아시아 쪽 사람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서 반업이나 1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찌어찌해서 신발을 신더라도 쿠션감에 있어서 요즘 나오는 그 어떤 신발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딱딱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가지 기능적인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녀석을 포함해서 굉장히 높은 리셀가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을 보고 있으면 조던 1이라는 모델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조던 1의 인기가 살짝 사그라들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살짝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나이키도 이걸 눈치챘는지 이런 분위기를 살짝 리플레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이 로스트 파운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던 1을 그렇게 막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은 조던 8이나 조던 9, 조던 11 이런 모델들인데, 이런 모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조던 1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델들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모델들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제가 직접 신고 친구들과 뛰면서 농구를 했던 그런 땀에 젖은 추억들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모델은 제가 8번, 9번, 11번 모델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많은 분들에게 느끼게 해주려고 나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던 1에 그렇게 특별한 추억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모델 아니고 다른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녀석의 시세가 지금 5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나이키가 이 녀석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그 컨셉과 그렇게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로스트 앤 파운드의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컨셉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트렌디한 이런 인기 있는 모델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얼마든지 비용을 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본 것 뿐이고요. 어쨌든 이 녀석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입하든 안 하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박스 디자인부터 굉장히 특이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 녀석의 컨셉처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해진 느낌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심지어 뚜껑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도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다 보면은 뚜껑이 바뀔 수도 있고 아래쪽 부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컨셉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뚜껑 쪽에는 나이키 수시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디자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세일을 했다는 의미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프린팅이 아니라 직접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이 녀석의 컨셉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제품명은 에어 조던 1 레트로 하이 OG로 되어 있고요. 모델 넘버는 DZ5485-612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A 9.5로 구입을 했고 275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속지가 들어있는데 두 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먼저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추가로 80년대 신문 같은 느낌을 표현해 놓은 속지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네요. 마이클 조던하고 에어 조던 1 신문 기사 같은 느낌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그리고 많이 보셨겠지만 영수증이 또 한 장 들어가 있어요. 86년 8월 30일 구매자 이름, 제품명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박스의 내부는 뭐 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그렇게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의 실루엣도 뭐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긴 하지만 이 녀석에 사용된 컬러도 우리가 40년 가까이 봐왔던 그런 컬러 구성이어서 그런지 저는 뭐 엄청나게 이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조던 1 하이가 이런 느낌이었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퍼에 있어서 토박스나 사이드 그리고 발목 부분에 크랙이 가 있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로스트 앤 파운드이기 때문에 그 컨셉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발목이든 토박스든 사이드 패널이든 크랙 때문에 벗겨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녀석은 구입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가로 구입한다라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정가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뭐 2-30만 원씩 주고 이 녀석을 데리고 오면서 그런 걱정까지 떠안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쇼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무튼 뭐 시세가 그렇게 낮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라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의 리뷰를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이 녀석의 디테일한 디자인과 쉐입에 있어서 이전에 나왔던 조던 1 하이 시카고 모델과 다른 부분들이 뭐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85년도부터 해서 대략 한 10년 정도마다 이 녀석이 다시 출시가 됐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뭐 85년도에 나왔던 모델 이후로 시카고라는 모델이 재발매가 되면서 항상 똑같이 발매가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시카고 오지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이 녀석은 영화로 따졌을 때 조던 1 하이 시카고의 스핀오프 정도 되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컨셉을 가진 모델로서는 이 녀석이 오지가 될 수도 있겠죠. 떠들다 보니까 주저리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게 한번 신발의 측면 보시면은 이전에 나왔던 시카고 모델들과 비교해서 발목 부분의 높이나 전체적인 실루엣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신발을 들고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뭐 전형적인 조던 1 하이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목 부분의 높이는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출시됐던 패턴트 모델인데 이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뭐 살짝 낮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목 부분의 높이는 요 근래 나왔던 조던 1 하이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전형적인 뭐 조던 1 하이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토박스의 윗부분 가죽이 이렇게 크랙이 가 있어요. 이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긴 하는데 얼핏 봤을 때 뭐 바짝 마른 사막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코팅된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 바짝 마르면서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오나 봐요. 지금은 새 신발이니까 이렇게 크랙만 가 있지만 신발을 신다 보면 접히는 구간 정도는 살짝 벗겨지는 느낌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신으라고 만든 신발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컬러는 완전히 화이트라기보다는 살짝 누런 느낌이 있는 그런 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토박스의 사이드월은 광이 거의 없는 이런 매트한 느낌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매트한 느낌이면서 묵직한 느낌의 빨간색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이런 식으로 체결이 돼서 와요. 검은색 끈, 하얀색 끈 뭐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따가 검은색 끈을 묶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혀 부분은 이렇게 요크루트 컬러의 직물 나일론으로 구성을 해놨고 가운데에는 칼자국을 내서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게 해놨네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빨간색 직물 위에 나이키 스우시 에어가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안쪽에 충전재가 상당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발등을 감싸는 느낌은 괜찮을 것 같네요. 혀의 안쪽은 바깥쪽하고는 조금 다른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85년도에 나왔던 시카고 모델이 한국에서 생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생산된 시카고를 만나보는 것도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이드 쪽 한번 보시면은 조금 신기한 게 토박스 파트하고 사이드 패널하고 컬러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토박스 파트가 살짝 미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사이드 패널은 조금 더 화이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크랙의 느낌도 이쪽은 정말 바짝 마른 사막의 느낌이라면은 이쪽은 바짝 마르기 이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한 건지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어쨌든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시를 보시면은 뭐 매끄러운 표면에 검은색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죠. 수시의 사이즈도 요즘 나오는 조던 1 하이보다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웠다라고 하는데, 예전 버전하고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고 보니까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모르고 보면 그게 그걸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 부분에 윙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양각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검은색 페인팅을 넣어놨고, 조그맣게 TM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보이죠. 윙 로고의 사이즈나 위치가 버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느낌상 살짝 큰가? 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네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발목 주변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손톱으로 긁거나 날카로운 걸로 긁으면은 뭐 벗겨지겠지만, 그 정도로 문지르면 뭐 크랙 가죽이 아니라 일반 가죽도 벗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으로 별로이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벗겨지는 것 때문에 이 녀석을 신지 못하겠다라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가까이서 봤을 때 뭐 이런 크랙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 전형적인 에어조던 1 하이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레드 컬러 가죽 파트는 전체적으로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조던 1 하이는 이 뒷부분의 느낌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느낌은 이 녀석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신발의 안쪽을 봤을 때는 윙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제외하고는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발끈 구멍은 총 9홀로 되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의 발 모양에 맞게 신발끈을 묶을 수 있으니까 기능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지만, 뭐 신발을 신고 벗는 데 있어서는 불편한 요소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슈트리 역할을 하는 속지는 이렇게 싸구려 속지를 둘둘 말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피 부분을 보시면 발목 주변부는 검은색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기존의 조던 1 하이처럼 넓은 면적으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목 부분까지 신발끈을 묶었을 때는 일체감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발목 주변부를 제외한 저 신발의 안쪽은 이렇게 하얀색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사이즈 탭은 이렇게 신발 안쪽에 붙어 있고요. 근데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하얀색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인데, 요즘 나오는 조던 1하고 살짝 다른 그런 소재를 이용한 것 같네요. 수건처럼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로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나이키 스위시 에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아래쪽은 검은색 부드러운 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조던 1의 미드솔이 상당히 단단하잖아요. 안쪽에 에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보다 차라리 여기서 느껴지는 쿠션감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말랑말랑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괜찮은 것 같네요. 드림셀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이 소재의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얇은 스펀지 같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실은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신발의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디자인은 기존의 조던 1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컬러에 있어서는 살짝 에이징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살짝 누리끼리한 이런 느낌을 이용을 했는데, 이 녀석의 컨셉 로스트 앤 파운드하고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컬러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에이징된 미드솔의 느낌이 트렌드이기도 하죠. 아웃솔 파트는 기본적으로 레드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고, 패턴도 기존의 조던 1 하이와 동일하지만 에이징이 된 듯한 이런 고무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상당히 궁금하긴 하네요. 신발을 신었을 때는 당연히 뭐 보이지 않는 면이긴 하지만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디자인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로스트 앤 파운드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가죽의 질감 부분에 있어서 발목, 토박스, 사이드 패널, 에이징된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시카고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는 신발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녀석과 가장 상반된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패턴트 브레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의 가격대가 지금 20만원대 초반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로스트 앤 파운드보다는 이 녀석의 디자인이 더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세를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 녀석도 가성비가 꽤 괜찮은 모델이니까 조던 1 하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올해 발매된 조던 1 중에 가장 핫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던 1 하이 오지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오늘은 실착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태원 나이키의 신발을 사러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태원 나이키를 가려면은 버스에서 내려서 언덕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질이 안 좋은 형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더라도 여기저기 숨겨서 올라가곤 했었는데, 언젠가 친구하고 함께 아마 포스맥스 12 모델이었을 거예요. 찰스 바클리가 신었던 그 모델을 사려고 이제 이태원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 형들을 만났죠. 그 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고 으슥한 골목으로 저와 제 친구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렵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혼자 냅다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가장 가까운 나이키 매장의 아저씨한테 제 친구가 지금 깡패한테 끌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얘기를 듣자마자 뛰쳐나오시더니 어디냐고 빨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끌려갔던 그 골목으로 달려가 봤더니 친구가 혼자 있더라고요.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뺏기고, 친구가 울고 있었는지 안 울고 있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나이키 매장분이 저하고 제 친구를 매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바카스였는지 영진 구론산 바몬드였는지를 주면서 진정하라고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포스맥스 12 지금도 너무나 좋아하는 신발이고 발매된 지가 꽤 오래돼서 제 발매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 포스맥스 12가 이 로스트 파운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 자체의 디자인이나 기능성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델들도 많이 있지만, 저에게 포스맥스 10이나 조던 8, 9, 11 이런 모델들처럼 개인적인 추억들이 담겨있는 그런 신발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 추억을 터치하는 컨셉으로 이 로스트 앤 파운드가 나온 것 같은데, 당연히 저는 조던 1 이 로스트 앤 파운드 모델보다 포스맥스 12 그 모델에 대한 추억이 더 깊을 수밖에 없고, 아까 디자인 리뷰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모델의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드시거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렌디함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 로스트 앤 파운드의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진 않지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셨을 때 만족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 로스트 앤 파운드의 컨셉, 추억을 건드리는 이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이 로스트 앤 파운드가 아니라 본인의 어렸을 적 추억을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모델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이 로스트 앤 파운드가 아니어도 그런 느낌들, 추억들은 충분히 떠올리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이 녀석의 리셋가가 꽤 높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 녀석의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275 제 정 사이즈로 신고 있어요. 조던 1은 뭐 로우든 미드든 하이든 많은 분들이 최소 반업을 해서 신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타이트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로우 미드 하이 전부 다 제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고, 이 녀석을 지금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볼이나 발등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불편한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양말은 굉장히 일반적인 두께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정 사이즈로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신었던 조던 1 하이보다 살짝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개체 차이일 수도 있고 제 발의 컨디션이 아침 저녁으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절대로 없겠죠. 하지만 지금 제 발의 상태로 이 녀석을 신었을 때 그렇다라는 느낌이고, 나는 발볼이 그렇게 넓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 신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뭐 당연히 발볼이 조금 있으시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는 게 당연히 더 편한 느낌이실 것 같고요. 토박스 부분의 엄지발가락도 윗부분하고 간섭 없이 꽤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발등 부분은 제가 신발끈을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놓은 편이긴 하지만 혀 부분이 두툼해서 그런지 전혀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 뒤꿈치 부분에 있어서도 뭐 불편함은 전혀 없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조던 1 하이 모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 일체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 모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쉐입을 떠나서 가죽의 질감이나
신발끈 구멍의 개수, 이런 부분들도 일체감을 향상시키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 녀석의 일체감을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요즘에 이 녀석을 신고 플레이, 농구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일체감만큼은 농구를 해도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금 양쪽 다 신발끈 구멍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로 신발끈을 묶었지만, 평소에 이렇게 신발끈을 묶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발목이 시작하는 부분 그 아래 정도까지만 신발끈을 묶으실 텐데, 그 정도까지 묶으시면 뭐 당연히 힐슬립이 살짝은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조던 1 로우를 신었을 때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신발끈을 위까지 묶어준다라면은 어떤 신발 부럽지 않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힐슬립은 뭐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너무나도 유명하죠. 조던 1의 쿠션, 안쪽에 에어가 들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라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에어를 안 넣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게 만드는 쿠션인데, 그냥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에 하중을 실어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솔에서의 쿠션감 정도만 느껴지고, 앞쪽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봐도 인솔의 느낌 이외에는 전혀 아무런 쿠션감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의 쿠션감은 에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스니커즈보다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쿠션감이란 단어를 아예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쿠션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옆에서,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한쪽은 혀가 보이게 한번 바지를 걷었고 한쪽은 발목 부분을 덮었는데, 어떻게 신어도 조던 1이라는 느낌은 충분히 느껴지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연출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발목 부분의 크랙은 어떤 형태로 신더라도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실착을 하시면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던 1 하이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 꽤 오랜만에 리뷰를 해서 그런지 신고 보니까 여전히 디자인적으로는 꽤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시카고의 느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조던 1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는 당첨이 돼서 정가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이 녀석의 시세 50만원대라면은 추천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신다면 이런 이유들은 뭐 부질없겠죠. 바로 지르시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녀석보다 촬영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만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의도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으니까 조금이라도 제 의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 주 중에 제일 애매한 화요일인데 남은 시간 조금 더 파이팅 하시고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멋진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